자, 안녕하세요. 파워포인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개체 수업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오늘은 개체 다루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도형입니다. 도형 잘 다루시게 되면 파워포인트는 누구보다 깔끔하게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도형이 뭔가요? 말 그대로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틀을 다 도형이라고 부를 겁니다. 어디로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나요? 일단 들어가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죠. 홈 메뉴에도 있어요. 홈 메뉴. 두 번째는요, 삽입 메뉴에도 있습니다. 삽입에 도형 들어가셔도 됩니다. 홈에서 들어가시게 되시면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그리기라고 나오는 요 위에 것들이 도형 메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고, 삽입에서 도형을 누르시게 되시면 이렇게 펼쳐지는 건 역시도 도형 메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거 쓰셔도 되나요? 예, 어떤 거 쓰셔도 되세요. 그러면 선생님 도형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요? 제가 이제 엑셀을, 저 파워포인트를 가르쳐 드릴 때는 모든 게 개체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글 상자에다가 글자 쓰시죠? 얘도 도형 맞나요? 예, 얘도 엄밀히 말하면 도형입니다. 도형인데 사각형 틀이고, 그 대신 글자가 들어가 있는 개념이다. 그리고 면색과 선색이 없는 도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결국 파워포인트는 도형만 잘 이해하시게 되면 나머지 거, 그러니까 오늘, 내일 한 이틀, 3일 정도 제가 그 도형을 가르쳐 드릴 텐데, 이 도형 배우시게 되면 파워포인트는 70%가 저 배움이 끝났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정도로 제일 중요한 파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도형 다뤄보도록 하죠. 먼저 도형을 만드는 방법은 찍고 땡깁니다. 내가 원하는 도형 눌러보세요. 도형이 상당히 많죠. 여러분들 한글에서도 제가 잠깐 도형을 설명드렸지만 제가 한글에서 도형을 잘 안 쓴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도형의 다양성이 없으세요. 근데 파워포인트는 이렇게 만들어서 꾸미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도형의 다양성이 일단 되게 많습니다. 어떤 거 고르실지 누가 선택하셔라? 본인이 선택하십니다. 그래갖고 도형 안에 보시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글 상자도 존재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 다양하게 사각형, 오각형, 칠각형, 팔각형 뭐 이런 것들까지 도형이 있는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그리고자 하는 도형을 만드시려면 어떻게 하셔라? 먼저 일단 도형을 찍고 선택하고 찍고 땡기면 도형이 만들어집니다. 자, 도형은 다시 한번 뭐 하시라고요? 찍고 땡기시면 되시는 거세요. 근데 도형을 다룰 때 우리가 이제 세 가지만 기억합니다. 도형을 다루게 되면 일단 도형에는 글자 입력 기능이 자동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도형을 다루실 때는 일단 점 3개를 기억하세요. 크기 조절점, 그런 다음에 회전점, 그런 다음에 모양 조절점. 그리고 요것만 일단 먼저 출발하시게 되면 도형은 다 왔다.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그럼 이게 도형을 그리고 난 상태에서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쓰고 싶었냐면은 한글 과정이라고 쓰고 싶으시면, 한글에서는 도형을 그리고 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리기 글 상자 뭐 도형 안에 글자 넣기라는 메뉴를 이용하셔야 되지만, 우리 파워포인트에서는 이미 이렇게 다 세팅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라고 쓴다? 그냥 선택하고 한글 수업이라고 그냥 글자 쓰시게 되면 끝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도형은 글자를 입력하는 기능이 자동으로 탑재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거. 그래갖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개체도 우리가 도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개체도 도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두 번째, 도형은 크기 조절점. 이렇게 8개 나타나는 걸 크기 조절점이라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크기 조절이 가능하시죠? 상하좌우 조정하실 수 있으시고요. 크기 조절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얘는 대칭에도 쓰입니다. 어떨 때도 쓰인다고요? 대칭. 물론 위에 메뉴를 갖고 대칭이라는 기능을 쓰실 수도 있으시지만 그 메뉴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음 시간쯤에. 근데 얘를 이렇게 당기다가 더 이상 못 당겨갖고 일로 가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대칭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크기 조절 정도 되지만 뭐도 된다? 대칭도 됩니다. 회전점은 어디 있어요? 요걸 회전점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녹색점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2016부터는 이렇게 동그랗게 아예 회전 여기를 누르고, 도형을 돌리고 싶나요? 저를 눌러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누르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 돌려나갈 수가 있다라는 개념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한글 수업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기본적인 도형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셔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모양 조절점은 뭡니까? 이렇게 노란 점 나타나시는 거예요. 노란 점. 자, 회전점은 회전 살펴보시고, 그런 다음에 모양점은 노란 점이에요. 노란 점. 근데 이 노란 점이 도형마다 나타날 때가 있고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고, 그런 다음에 한 개가 나타날 때가 있고 여러 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국 파워포인트를 잘 쓰시는 분들은 일단 이 노란 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이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노란 점은 모양을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어떻게 보면 옆으로 가는 삼각형처럼 보이는데, 이 노란 점을 누를 때마다 이렇게 옆으로 가는 것들에 대한 빈도를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정하실 수 있으시다는 얘기죠. 보시는 바와 같이 도형은 그래고 여기까지만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는 게 출발입니다. 근데 모양 조절점이 없는 것도 있나요? 예.
사각형 같은 거 누르시게 되면 얘는 크기만 가능하지 모양으로 어떻게 세팅을 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모양 조절점이 안 나타나는 것도 있다. 그런데 모양 조절점이 여러 개 있는 것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런 걸 그리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네 개가 나타나네요. 여기로 당기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될 수 있고, 일로 완전히 당기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걸 위쪽으로 당기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될 수 있고, 이걸 이렇게 당기게 되면 이런 모양도 될 수 있다. 그냥 모양을 어떻게 조절하고 사용할 건지는 이거는 연습을 통한다라고 밖에 말씀을 못 드려요. 그리고 내가 이 모양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될까? 저 모양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될까?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양 조절점 나타나면 한 번씩 눌러보시는 거 재밌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내 걸로 만드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다양하게 쓰실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도형들이 제공되고 그런 모양 조절점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한 가지 도형을 한 가지 도형 개체로만 쓰는 거, 기본 모형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쓸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사각형을 그렸는데 이 모양 조절점을 악문으로 당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테두리가 반원인 모양도 이렇게 구현해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난 상태부터 계속 이제 도형에 대한 기본적인 오늘 개념 설명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도형을 움직이고 활용하는 방법을 두 번째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럼 이제 도형에 대해서 이제 도형을 그리고 그런 다음에 회전하고 모양 조절하는 거, 글자 쓰는 것까지 입력을 이해하겠다. 그다음에 뭐 합니까? 그럼 도형을 뭐 하셔야 돼요? 꾸미기 하셔야 되겠죠? 그럼 도형 꾸미기는 뭐가 있는데요? 제가 어저께 글자 꾸미기 설명드리면서 어떤 개체를 선택했을 때 밑에 나타나는 메뉴를 한번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누르게 되면 안 나타나죠?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거는 홈 메뉴에 보시면 요거가 꼭 꾸미실 수 있으세요. 다시 한번 어디에 꾸미기는 기본적으로 무슨 메뉴 쓰셔도 된다. 홈 메뉴 쓰셔도 되시겠고 위에 서식 메뉴 쓰셔도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홈 메뉴에서는 기본적인 것만 가능해요. 기본만. 서식에서는 세부적 꾸미기도 가능합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개체를 선택하고 홈에 들어가서 도형 채우기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 색깔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채우기는 색깔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면색이 있고 선색이 있죠. 보시는 것처럼 제가 면색, 도형 채우기 색을 바꿨기 때문에 속에 있는 새우기는 바뀌어 있지만 밖에 파란색은 바뀌지 않은 걸 보실 수가 있으시죠? 그래갖고 그런 밖에 테두리 색깔을 쓰고 싶다면 뭐가 있다? 윤곽선이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윤곽선을 여러분들 얼마든지 딴 걸로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두께도 이렇게 조금 두껍게 보이면 여러분들 잘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 윤곽선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바꿔나갈 수 있구나. 색에는 그래서 채우기 색과 윤곽선생이 있고 그런 다음에 도형 효과 이건 어저께 비슷합니다. 글자 효과에서도 우리 그림자 주던 거 기억나죠? 이렇게 도형을 조금 이쪽에 끄집어내 갖고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도형에다가 효과를 들었었을 때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이렇게 생기는 거 보이시죠? 느껴지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안쪽으로도 생길 수 있고 이렇게 밑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도형에 대한 개념적인 측면에서 그림자 효과를 줄 수 있고 반사도 해보셨죠?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어떻게 반사를 할 거냐. 물론 제가 여기서 옵션 같은 건 지금 설명을 안 드립니다. 조금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자세하게 들어가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설명은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온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렇죠? 밖에 테두리 네온 사인 그러잖아요. 그리고 네온 사인처럼 이렇게 바깥에 색깔 다른 색 쓰고 싶으면 여기서 얼마든지 또 다른 색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시겠고 자 부드러운 가장자리 종종 씁니다. 부드러운 가장자리를 쓰시게 되면 겉에 바깥의 테두리가 희미해져 갖고 없어진 듯한 느낌을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약간 중간에서부터 뿌옇게 바깥쪽으로 나가는 듯한 느낌을 주실 때 쓰시는 게 요 녀석이다. 부드러운 가장자리도 쓸 수 있고 입체 효과도 마찬가지로 입체 효과 종종 많이 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예를 들면 뭐 이게 지금 빨간색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 딴 색으로 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입체 효과를 주시게 되시면은 말 그대로죠.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 테두리가 너무 두꺼워서 그러네요. 테두리도 조금 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체 효과 주셨었을 때, 자, 확실히 느껴지시죠? 볼록 올라온 거 안으로 쑥 들어가는 듯한 느낌. 이런 느낌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같은 도형이지만 내가 원하는 형태와 손을 보실 수 있다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어디 메뉴에서 홈 메뉴에서 어디를 가지고 여기 그리기 옆에 있는 채우기, 윤곽선, 도형 효과 그 외적으로 조금 자세하게 들어가고 싶으시면 서식으로 들어가시면 되세요. 자, 서식에 들어가시면은 채우기, 윤곽선, 도형 효과가 홈에 있는 채우기, 윤곽선, 도형 효과하고 똑같은 거 맞으시죠? 근데 여기를 기준으로 요 앞쪽은 도형 스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양하게 쓰실 수 있는 기능들이 존재하더라. 그러면서 여기 위에서 다양한 옵션까지도 그러면 도형을 쓰실 때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것들로 우리가 미리 세팅되어 있는 걸로도 쓸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똑같이 요걸 이용해서 작업하실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내가 누르게 되면
미리 설정해 놓은 스타일이 바로바로 적용이 됩니다. 비슷하시죠? 그리고 요것만 잘 기억하셔라. 그 대신 이제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는 건 도용 채우기에서, 자, 세부적으로 채우기에서 조금만 더 설명드립니다. 채우기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채우기 그러면 뭐만 생각하시는데, 색깔만 생각하시는데, 앞으로 도용을 쓰실 때는 색깔뿐만 아니라 도용 채우기에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색깔이에요. 맞죠? 근데 밑에 보시게 되면 그림, 질감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이 보이시죠? 예, 그림은 말 그대로입니다. 내가 우리 한글에서 제가 블록 잡고 C 한 다음에 채우기 들어가셨었을 때 그림으로 채우는 거 기억나시죠? 예, 얘도 똑같은 게요. 그게 이 개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을 면색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채우겠어요. 그래갖고 그림을 누르게 되면 묻습니다. 컴퓨터가. 어디에 있는 그림을 넣어줄까요? 요 밑에 있는 빙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검색 엔진이 빙이에요. 요즘 챗봇 많이 들어보시죠? 이게 여기에 이제 탑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건 차후의 일인 거고, 내가 만약에 컴퓨터에 있는 걸에서 그림을 넣고 싶으면 여기서 찾아보기를 누르시고, 아니라 내가 인터넷에 있는 사진 찾아오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어디서 컴퓨터에 있는 거에서 찾아 한번 와볼게요. 그럼 얘를 누르게 되면 우리 맨날 이런 거 어디에 있는 그림 넣을까요를 묻게 된다는 얘기죠. 옛날에 제가 저장한 사진에 보시면 벚꽃 이제 완전히 봄이죠. 이제 뭐 낮에 오늘도 한 16도, 17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이제 봄입니다. 우리 앞으로 한 2주 남은 저 보시려면은 그러니까 유튜브로 저 보시려면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혹시 구미에서 저하고 수업 들으시려는 분들은 한 이제 2주 후에는 저 얼굴 보시고 1대1로 본격적으로 유튜브 아니라 얼굴 보시면서 질문하시고 수업 들으실 수가 있으실 거세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눌러갖고 삽입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그림으로 들어갑니다라는 거. 그렇죠? 그 그림을 넣을 때 한글에서는 표나 도형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림에 대한 다양한 모양적인 측면을 생각할 수는 없지만 파워포인트에서는 도형이 중심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도형 쓰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원하는 형식으로 도형을 그려내고 도형 안에 그림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 이렇게도 하게 되면 여기도 도형에 그림 들어가나요? 예,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셔도 되고 홈에 들어가셔도 되고 요 도형 채우기는 똑같은 메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림 누르셨을 때 찾아보기 누르셔갖고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한 개. 만약에 제가 그림을 넣긴 넣어야 됩니다. 뭔가를 이제 발표를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지구 사진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들 뭐 저기 간단한 사진들은 내가 휴대폰으로 찍어갖고 옮기는 방법 이해하시면 하실 수 있으지만 여러분들 지구 사진 없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셔갖고 지구라고 치고 엔터 치시게 되면 이건 반드시 인터넷이 연결돼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지구 사진이 나올 거고 그 중에서 저 이 사진이 필요합니다. 체크하시고 그런 다음에 삽입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개념이죠. 이렇게. 되시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인터넷에 있는 그림을 바로 도용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기능까지 제공하니까 딴 거는 제가 많이 설명 안 드립니다. 도용에서 꾸미기 중에서 채우기에 대한 개념, 그리고 채우기는 색을 기본으로 해서 색에서 색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쓸 수 있다고요? 그림도 쓸 수 있고 하나 더 설명드리죠. 그라데이션이죠.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은 뭔가요? 자, 여기 한번 갖고 해볼까요? 자, 도형 채우기에 가보시면은 여기 그라데이션이라고 있으세요. 예, 말 그대로 이거는 색깔의 변화량을 따라서 단순하게 우리가 그 색깔을 원색으로 쓰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색깔을 혼합하여 쓰면서 색깔의 변화량을 그림으로 표현하겠다. 그랬을 때 얘는 요것만 갖고는 제가 쓰기가 조금 애매하다 그래요. 그리고 뭐까지 배우셔야 된다. 그라데이션, 기타 그라데이션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었을 때 채우기에 들어가시면 요거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라데이션 채우기에 불 들어오게 하시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한번 설명 들어보세요. 그러면 오늘 그라데이션까지 그럼 깔끔하게 한번 설명드리죠. 이게 조금 설명이 길어질 것 같은데 내일 할까? 아닙니다. 오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라데이션은 어떻게 사용하셔라? 기본적인 거 쓰실 것 같으면 쓰셔도 좋은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죠. 그라데이션 들어가셔서 기타 그라데이션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채우기 옵션. 우리가 지금 채우기 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녀석은 우리가 효과예요. 아까 반사 같은 거 주시는 거. 이 녀석은 크기 및 설정에 대한 거고 요 페인트 통을 누르신 상태에서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누르시게 되면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라데이션 중지점이 나오고 색깔에 대한 개념이 나타나세요. 제가 이 녀석을 총 몇 개를 쓸 거냐면 빨주노초 파란보로 한번 채워볼게요. 여러분들 요거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밑에 댓글 달아두시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빨주노, 초파남보 몇 가지가 더 있어야 되죠?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생겨납니다. 간단하죠? 내가 클릭을 해놓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을 바꿔나가세요. 그 다음에 주, 그런 다음에 노, 그쵸? 그런 다음에 초,
그런 다음에 선택하시고 남보까지 했다 칠게요. 네. 이렇게 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선생님 근데 선생님 방향이 안 맞아요. 그 방향은 어디에 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으세요? 방향 어디로 가겠냐 이렇게. 그리고 그라데이션을 좀 쓰시려면요. 여기까지는 좀 기억하셔야 된다. 기본적인 그라데이션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응용하셔갖고 다양한 방식의 그라데이션을 쓰시면 여러분들 같은 도형의 색깔이 단색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색깔. 이거 움직이실 때마다 이렇게 색깔. 이런 프로그램들이 우리가 보통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잘 만들었어요 프로그램도.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그리고 투명도 같은 것도 하시게 되면은 조금 옅어지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됩니다. 뭐 밝기 이런 것들 조정하실 수 있다. 그리고 채우기, 색, 그림, 그라데이션 요것만 기억하시게 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꾸미기 메뉴의 기본 서식에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조금 할 수 있는데 이 세부적인 거는 내일 설명드릴게요. 내일이란다. 다음 시간에 해갖고 그 기본적으로 도형을 쓰시려면 요거까지는 기억하시라. 채우기가 나왔으니까 선도 한번 설명드릴까요? 선은 무엇과 무엇을 설정하라? 선과 뭐를 생각하시면 굵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 선은 도형 윤곽선에서 여러분들 윤곽선 없으면 선 없음이라는 뜻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고 대시는 잘 안 써요. 모양이 보통 안 좋아갖고 그래고 두께와 대시 같은 선의 종류도 설정하실 수 있다라는 거. 도형은 여기까지가 기초입니다. 이걸만 잘 이해하시게 되면 앞으로 도형으로 이런 것들을 다양한 걸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우리 이제 제가 나중에 표도 만들어 드리겠지만 도형 잘 이해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도형을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표도 도형을 쓰시는 게 아니라 그냥 표도 도형을 표를 표 기능을 쓰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도 만들어 버립니다. 내가 나타내려는 거 글자 쓰시고 이건 그냥 나중에 내일 설명드릴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한번 내일 뭐 배울 건지 한번 배워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도형 채우기에 들어가셔갖고 이 녀석이 제목 줄이면 다른 색으로 채우고 이 녀석이 항목 줄이면 이렇게 도형의 선택 이런 거는 내일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갖고 윤곽선은 없애놓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도형 효과에서 입체 효과로 이렇게 주시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주시게 되면 자 표처럼 보이는 거 맞으시죠? 근데 선생님 표는 우리가 합치기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만약에 합치기가 되는 얘 지우고 얘를 크기를 이렇게 넓혀갖고 여기까지 오게 되면 얘 지우고 이렇게 갖고 하게 되면 표죠. 그렇죠? 네, 표입니다. 표 아니라고 우기셔도 이건 표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도형의 파워포인트의 꽃은 도형이에요. 그리고 이런 연습 문제를 다양하게 제가 제공을 해드리겠지만 일단은 그 도형을 다루기 위해선 요 기본적인 개념 오늘 요거까지만 연습하시게 되면 내일부터 도형의 이동 복사 그런 다음에 도형을 겹쳐놓고 난 다음에 순서 조작 그런 다음에 회전 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내일 도형 파트 2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계제 다루기 도형 설명 첫 번째 시간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뭐 그려내실 건 없으세요. 눌러보시고 이게 된다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어디 메뉴에서 내가 뭘 누른다라는 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